오늘아 이리와. 그 저번 달에 월보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바로 또 3월 월보를 네.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자료 나온 건데 참 오늘같이 참 이렇게 힘들 때 뭐 우리는 뭐 계속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알 수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전략진 친구들이랑 이제 야 미국 이렇게 되는데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들 뭐 서로 고민하는 거잖아. 네. 중소형주들도 우리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상당히들 다친 사람이 많네. 네, 그러겠죠. 시장이 빠졌으니까요. 이거 난 몰랐는데 미수? 옛날 미수 신용을 많이 쓰죠. 신용을 이렇게 5배씩 들어간다는 건 난 몰랐어. 뭐 5배. 요새 그리고 증권사들이 좀 증거금도 예전보다 좀 많이 낮추거든요. 우리도 그래, 우리 회사도? 저희 당사도 이제 고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니 또 비용이 뭐 2.5배, 뭐 3배 이 정도 아니었나? 뭐 거의 5배까지 7배, 뭐 10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정말 프로의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다른 팟캐 가서도 그 유튜브 채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트레이더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지 않냐, 홍씨가? 네. 타고난 사람들,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나지도 않아가지고 맨날 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회사 간두고 나면 홍 씨한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홍 씨가 1년에 자료 나온 거. 네. 그래서 자료 나온 건데 주가 좀 빠져있을 때 얘기 좀 해줘라. 네. 그때 사게. 묻지만 나는 주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주위에 지인들 연락을 네. 맨날 자료 다 나온 거 작년에도 뭐 다나와도 그렇고 네. 동국제약도 그렇고 내가 막 문자 보여줬는데 다들 고마워하더라고. 네. 근데 장이 빠지면 또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처음엔 변동성 생길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변동성 장일 때는 같이 빠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뭐. 그래요. 이번 달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맨날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윤세 임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정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저번에 월보 좀 늦게라도 했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의견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정웅시 연구원하고 오늘 같이 방송한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웅시 연구원 종목은 자기네들이 이제 워낙 좀 성과들이 좋으니까 계속 좀 관심 있게 보나 봐요. 근데 오를 때 뭐 남들보다 덜 오르는 것도 아닌데 빠질 때 정말 잘 버티는 것 같다. 생각보다. 아니야. 견조하다. 같이 빠져요. 같이 빠져요. 네, 같이 빠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 안지가 10년이 넘는데 빠질 때 장사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빠집니다. 빠질 때는. 네. 그리고 한 분이 요거 좀 물어보셨는데 질문 3개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네. 제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그 리서치 센터가 하는 정확한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하시는 기관 투자자가 정확히 어딘지 그리고 바이콜 이거를 좀 의미를 정확히 자기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러면 리서치라는 것이 네. 이런 거죠. 뭐 기업 분석하는 곳들이 있고 네. 매크로한 뭐 거시 지표라던가 뭐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짜는 퀀트가 있고 네.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영역이 있어서 기관 투자관들이 뭐냐면 연기금 같은 데가 있을 거죠. 네. 우리가 국민연금도 내고 뭐 교공 같은 데는 교육 사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신협도 있고 뭐 근데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에요. 직접 운용도 하고 그럼 자금 집행하는 분들이 또 운용사나 사모 운용사나 이런 데 돈을 주면 보통 운용사 액티브들은 그냥 롱펀드 온리펀드만 하지만 사모 운용사나 롱숏을 같이 하는 데들도 많고 기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금의 성격들도 다르고 그건 기관들께서 직접 자기들이 운용을 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뭐 자기들이 결정을 하죠. 근데 운용을 하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릅니다. 수없이 불러요. 그러면 많이 우리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서치 센터는 맨날 바이 의견만 낸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세가 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유독 한국이 심하지만 근데 바이라고 적어놓는 건 TP와의 괴리도를 보여서 내는 건데 이외에도 좀 저희가 아침에 모닝 미팅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주제를 하는데 이런 기업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버인 브로커분들한테 우리 기관 클라이언트들한테 바이콜을 해라.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컨비션 바이라면 정말 자신 있다. 우리 하우스마다 색깔이 다른데 우리는 좀 그런 걸 중시하는 하우스에서 그럼 브로커들이 막 전화를 하죠. 컨비션 바이다. 그러면 그래서 오르면 좋은데 그날 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리고 나서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가 결정돼 있고 마치 무슨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각자 리서치를. 그럼 정홍신 연구원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네. 어쩔 때는 정홍신 연구원이 잘 맞는 거 그거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 애널리스트고 근데 또 정홍신 연구원 스타일이 죽으라고 안 되는 장도 있어요. 네. 죽으라고 안 돼. 그럼 그거는 기다리시거나 그때는 정홍신 연구원의 어떤 그런 스타피킹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여러 군데를 들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의 제가 가장 큰 단점 뭐냐면 기술적 분석도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돈 많이 버신 분들 네. 보면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막 여러 가지 호가창만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활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이해했거든? 전혀 투자와 상관없는 오히려 굉장히 현학적인 경우를 제가 이제 파케나 뭐 이런 말하는 오히려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어. 뭐 밸류에이션도 막 재무관리 정우시 형은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 그렇지 않아? 네. 전 심플하게 합니다. 심플하게 하잖아 네. 사실. 퀀트도 막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냐면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네. 리서치는 그렇게 연구소가 아닌 이유는 네. 우리는 그냥 뭐 얼마나 내가 이걸 많이 알아요. 이것이 무슨 뭐 학문적으로 뭐 엄청난 논리적 어떤 정합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돈 되는데 이런 추론이 더 나는 건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항상 폭을 열어놔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말이 너무 길어지고 산만해졌는데 또 저도 뭐 그냥 이해했어요. 조금만 첨언 네. 드릴게요. 질문 주신 분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면 네. 일단 이럴 것 같아요. 리서치 센터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곳이고요. 자사운용사는 물론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곳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약간 이론적으로 근거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을 것 같다라는 약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매니저분들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한 기업 분석팀에서 한 개인당 한 20-30개 정도 종목 본다고 치면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런 거거든요. 매니저분들은 뭐 100개 넘는 뭐 수백 개의 종목들을 다 팔로우해야 되는데 혼자 다 절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자기 생각도 결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애널리스트는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펀드 매니저는 사실 분석 잘하시는 분보다 의사결정 잘하시는 분들이 퍼포먼스가 더 좋으니까 약간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랑 사실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조금 주어진 업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비슷한 업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하면 이 업데이트 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홍신 연구원은 정기 세미나가 몇 개인데죠 지금? 네, 48개. 월간. 네. 월간 48개 정기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보면 할 얘기가 뭐가 있고 특별한 얘기도 없잖아.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야 되지만 또 만들어 가야 기존 됩니다. 얘기를 했던 거를 또 전달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좀 업데이트가 그거예요. 나 이렇게 봤는데 이거 아니나 봐요. 할 수도 있고 더 좋은데요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어느 날 딱 어느 특정 시점에서 딱 어떤 한번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래서 주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하는 사람들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난 네, 그게 맞네요.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전에는 이런 말 하셨는데 왜 다음에 이런 말 하세요? 우리도 끝없이 업데이트를 해가니까. 네, 상황은 바뀝니다 항상.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요만큼씩 이렇게 수정하면 쫓아가는 네네.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딱 결론을 정해놓고 뭐 이런 것도 심지어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언제 시점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 진짜. 네, 뭐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은 맞겠지만 과연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뛰어난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저도 제 얼굴로 태어나기보다는 누구죠? 요즘 내가 텔레비 보면서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이요? 박서준. 내가 박서준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있는데 그러니까 난 박서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이러고 사는 거고 박서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강 옷을 입어도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박서준 머리를 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건 정말 최악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옛날 터틀 시스템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내가 트레이딩 시스템을 하는 어떤 일각의 분들은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어떤 규칙을 통해서 돈을 그것도 전략도 분명히 성과가 있었는데 또 문제는 그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득달처럼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롱숏 처음에 정말 수익 내기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엔 좋았죠. 근데 지금은 좋았잖아. 지금 네. 어려워. 다들 달려드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 갑시다. 오늘 너무 중원본이 많았네. 어떤 거 갖고 오늘 이번 달은 일단은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이번 달 월보는 사실은 약간 급하게 쓴 감이 있어요. 맞아요. 이유는 2월 중순 정도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저희는 항상 바텀업으로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보니까 실적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뭐 당연히 발표 안 했죠. 1분기 실적 나와야 하는 건데 돌아가는 상황들이 공장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주문이 많이 밀밀듯이 밀려오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렇게 알아본 건데 그 외에 그냥 신문만 보더라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전에도 한 2번 달았어요. 저희 건강기능식품 뭐 괜찮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어떤 뭐 개별 인정형, 뭐 고시형 뭐 그런 것도 좀 썼는데 아주 심플하게 시장에 대해서 썼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그냥 그렇게 적었고요.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28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8페이지는 국내 쪽인 거고요. 2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부 24페이지에 보면은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좀 좋아해요.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 전제 조건이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결국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전체 건강식품 시장의 31%로 가장 크고요. 그다음 중국이 16%, 그다음 서유럽 12.7%. 보시면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 시장이 약간 부가 발전하고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사 먹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면 건강식품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미국부터 좀 봤는데 미국은 연평균 6%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아무래도 최근에도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면역 증강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비타민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비타민 쪽은 향후에도 좀 계속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은 그 전문 쇼핑몰 뭐 GNC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문 소매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정준이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이런 비타민 그렇게 막 주가 엄청 좋지 않던데.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네. 내가 누가 미국 주식 투자하신 네. 분이 있어서 이런 쪽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 일단은 그림 15번 보시면 그림 15번, 16번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PR이 막 리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체들도 실적은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경쟁은 또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있는 것 때문에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면은 좀 다른 면에서 봐야 되겠죠.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건기식 업체들이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역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적자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관계는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미국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보다 더 성장할 것 같고요. 10% 이상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겠죠. 아무래도 세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허브나 보타니컬, 그러니까 식물성의 이런 그 보충제들. 홍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식물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형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커지고 있고 이런 식물성이 많이 팔리고 있다 정도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죄송합니다. 중국의 건강식품 회사 1위가 아무웨이예요. 진짜? 네. 지금 저희 그 산업정보망에 이렇게 제가 잘못 봤을 수 있는데 제가 봤던 건 이렇습니다. 물론 비율이 아주 크진 않아요.
뭐 11% 정도 되는데 뭐 물론 2위부터 뭐 쭉쭉쭉 전부 다 중국 업체예요. 그리고 11%면 아메이도 적은 게 아니지. 네, 아메이도 사실은 이게 일단은 이렇게 짓긴 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네, 그래서 특이한 거는 다단계 같은 약간 직소라는 판매 채널, 다단계나 방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판매 비중이 좀 높고요. 온라인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한 20% 정도 팔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과 다른 점은 전문 판매샵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유통 채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팩트인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랑 중국 얘기는 그냥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장하고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네. 혹시 넷플릭스 맨날 추천드리는데 볼만한 거 없다고 넷플릭스 많이들 계시는데 허벌라이프 관련돼서 그게 있어요. 다큐가. 그거 한번 보시면 저희 그런 그 펀드들의 성격 굉장히 유명한 사례니까 공부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고. 예. 네. 국내 거 합시다. 네, 국내 거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2월 4일에서 2월 10일 뭐 한 주간의 G마켓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3배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더 증가하고 있대요. 뭐 마스크도 물론 그렇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약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장했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2014년에서 18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했었고 19년에도 7% 정도 수준을 성장하고 있었는데 2020년 이제 1, 2월 달 들어와서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통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회사들 전화해보고 그러면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없어서 약간 주문이 막 밀려온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뭐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감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치? 건강기능식품 최근에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심플하게 지금 이게 연구 결과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면역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치료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경증이나 젊은 분들을 다 면역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기식 뭐 하루 이틀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쪽에 대한 시장이 과거에도 커지고 있었고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29번 보시면 이게 약간 재밌는 건데 과거에 이제 계속 성장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에 월보에도 썼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브랜드 회사가 있고 ODM, OEM사가 있거든요. 진짜 ODM, OEM 회사가 네. 잘 될 수밖에 없거든. 진짜 브랜드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다 똑같은 거. 약국 가서 뭐 살려고 했더니 네. 그냥 다 똑같은 거 들어갈 것 같더니.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사실 여러 가지 뭐 기업들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사실 다 뭐 읽어보시면 기업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있던 월브에 썼던 내용을 일부러 뺐는데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ODM, OEM사는 잘 되면 대박이에요. 바이오처럼. 근데 안 되면 조금 쉽진 않아요. 적자납니다. 역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ODM, OEM사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월브에서 탑픽으로 밀고 있는 거는 서흥입니다. 야, 이 성이. 네. 38페이지에. 네. 그렇지. 이 성을 내가 좋아서 이거 들을지 모르는데 네. 내 친구가 이제 모 증권사에 근무하는데 물론 당연히 자료 나오고서 네. 다 한 뒤에 이제 몇 번을 뭐 동국제약 사라고 해도 안 네. 사고 저번에 뭐 그 뭐지? 그 전에 그 반도체 애널 했던 거. 에이드테크요? 에이드테크 그것도 몇 번을 이제 보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야 도대체 뭐 해야 되냐? 뭐 할 것 좀 없냐 해서 서홍사나 우리 정우시 형님 자료가 나왔는데 괜찮아 했더니 샀나 봐. 약간 며칠 좀 빠졌다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짜증 나가지고 내가 넌 주식 그렇게 해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야 그거 잠깐 빠지면 못 참는 것 같더라고. 아, 네. 시장 빠졌으니까 다 빠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제가 봤더니 조금 빠졌어. 네, 많이는 안 근데 빠진 것 같아요. 그걸 갖고서 또 막 이거 왜 안 가냐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야 시장이 이런데 성 되게 좋은 회사인데요. 네, 좋은 성값을 회사입니다. 옛날에. 네. 그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성장보다 그냥 딱 와닿기 좋은 말씀 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서 서흥이 지금 주문을 거의 못 받는 단계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런 있습니다. 게 진짜 예, 정보인데. ODM, OEM 회사예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잘 팔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주문 넣으면은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파 증설도 저번에 해놓지 않았나요? 아, 근데 그거는 하드캡슐 쪽이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네, 건강기능식품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2011년 정도에 기존의 부천 공장에서 오송 공장으로 맞아. 이전을 하면서 건강식품의 캐파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뭐 몇 배를 늘린 거, 2배는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다음에 또 이제 그전에 사실 소프트 캡슐 위주였었는데 뭐 젤리, 액상 여러 타입을 전부 다 라인업을 갖추려고 캐파 더 늘리고 좀 기계 장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기존의 부천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마진율이 10%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3Q19 누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합친 마진율은 한 3% 후반대 정도. 건기식만 놓고 보면 오히려 2%대 후반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그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실적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계속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하된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가동률 저하예요. 근데 지금같이 주문이 많이 와서 실적이 외형이 매출액이 확 올라가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매출액도 좋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기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성이 사실은 하드캡슐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사실 2019년 아직 실적 안 나왔으니까 2019년 말이 될지 2020년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메인 사업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내용 정리해드리면 건기식에 대해서 거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되게 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제일 쌉니다. 건기식 전체 통틀어서 가장 쌉니다. 근데 성장률은 절대 다른 회사보다 낮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슈에 민감한 내용인 거고요. 제가 구조적으로 성을 좋게 생각한 이유는 그림 30번 보시면 그냥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려요. 역성장한 적이 없다.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사실 경영학적으로나 제품 아이템적으로나 뭐 굳이 제가 증명하지 않고 투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역성장하시면 그때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오히려 2019년에 성장폭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건강식품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좋았던 거 그리고 그게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건 캡슐 쪽입니다. 그렇지 이게 본업이니까. 네, 본업이니까요. 하드캡슐 쪽이 계속 성장한 거는 하드캡슐 쪽에 P와 Q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Q가 올라가는 건 아주 심플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의약품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그리고 뭐 하드캡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P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또 P와 Q가 올라가기 엮여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캡슐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중동같이 약간 소 같은 걸 안 먹는 나라들은 과거에 캡슐을 잘 안 먹었었어요. 이유는 이게 소의 부산물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안 드셨다가 이게 식물성은 이렇게 소의 부산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먹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서 ASP가 올라가는 거죠. 보통 동물성은 한 3에서 4원 정도 ASP가 되고요. 식물성은 6에서 8원 정도 2배 비싸거든요. 근데도 더 잘 팔려요. 당연히 서양 입장에서는 ASP 오르면서 마진 구조도 개선되고 그리고 판매량도 그쪽에 신규 수요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서흥은 2019년 실적도 좋을 거예요. 2020년도 건기식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근데 2021년, 2022년에 많이 좋아 보여요. 이유는 3Q19에 작년 3분기 때 캐파 증설한 부분이 하드캡슐 쪽이 기존 75대에서 8대를 증설했거든요. 근데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캐파 증설하면 한 1년 동안 이익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캐파 증설한 게 이익 나는 게 올해 한 4분기 정도나 돼야 날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익 기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대를 또 증설할 거예요. 이 부분은 또 2022년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데 2021년, 2022년 전망이 뭐 하드캡슐 때문에 전망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회계적인 건데 2011년 정도에 오송으로 옮겼거든요. 11년, 12년에.
그래서 감가상각비, 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가 10년 도래하는 게 이제 내년부터 도래합니다. 감가상각비 쭉쭉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올라갈 겁니다. 제 추정치 보시지 마시고요. 제 추정치는 그거 가만 그렇게 많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감가상각까지 반영하면 내년 실적은 제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내가 잘 이해 안 가는 게 보통 이게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거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네. 감가상각이 되고 네. 그때는 좀 ROE가 낮았다가 네, 맞습니다. 그게 빠지면 ROE가 개선되거든. 네, 그래서 과거에 장치산업 투자할 때 이건 아이디어로 항상 네. 알아두면 되게 상식적인 거고 쉬운 개념인데 네. ROE는 그냥 루트한 변화가 없네. 규모가 감가상각 비용이 크지 않아서인가? 아니요. 그 영업이익단에서 봤을 때는 작지는 않을 거예요. 한 20억에서 한 40억 정도 한 2, 3년 동안 계속 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그치. 일단은 수익 추정치를 제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정훈 씨 연구 알면서 물어본 건데 네. 항상 추정을 할 때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네. 이제 들어보니까 엄청 이게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좀 부진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이게 역성장은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좀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과거에 보니까. 사실 외형 성장 대비 영업이익 그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녹아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드캡슐 쪽에 대해서 돈을 벌만하면 이제 약간 제형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 캡슐 외에 이제 뭐 젤리라든가 액상이라든가 그게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돌리고 나서 한 1, 2년 또 적자 나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가동률이 그동안 좀 저조했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2019년의 실적이 많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판을 과거에 계속 만들어 놓고 그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게 안정화되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갔어요. 사실 2020년도 투자가 좀 들어가서 이제 BEP 되는 품목들이 하드캡슐의 10%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걸 건기식이 좀 메꿔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2020년에 좀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저는 좀 이렇게 씨를 많이 과거에 뿌리면서 약간 영업이익에 업앤다운이 있었던 거고 이제는 좀 그 수학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주주 지분은 없고 뭐 여기 주주 구성 보면 뭐 자산 운영이 있는데 굉장히 가치 투자 중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액티비티한 모습은 되게 적은 회사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거래도 실리고 이렇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많이들 반응하겠지.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건기식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기 때문에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좀 얘기를 하다가 더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네. 일단은 뒤에 있는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팀에서 국내 같이 쓴 건데. 건강식품 얘기 거의 다 한 건가 그러면? 네, 국내 쪽은 다 얘기한 거고요. 성이 탑픽이고. 네, 성 탑픽이고 추가적으로 괜찮게 보는 거는 종근당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종근당 홀딩스는 종근당 건강이란 비상장사의 모멘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실 제가 종근당 홀딩스는 잘 모르겠어요. 탐방을 안 가봐서. 근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종근당 홀딩스 그 밑에 있는 종근당 건강에 원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공급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락토핏의 원재료, 그러니까 유산균 쪽을 공급하는 게 사실 여기서 판매량이 약간 꺾인다고 하더라도 종근당 바이오 입장에서 작년보다는 올해 좀 늘어날 겁니다. 캐파 증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조금 더 세이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재무 구조도 더 좋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원료 쪽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세이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홀딩스로 매매하시겠죠. 더 크고 그치. 더 전방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재무구조 좀 더 좋고 안정적이라서 종근당 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이번에 실렸는데 팜스빌. 이거는 제가 뭐 탐방 가본 건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ODM, OEM사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냥 건강식품 시장이 커졌을 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팜스빌도 얘는 그 브랜드 회사예요. 브랜드 회사인데 생각보다 되게 융통성 있게 제품 만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럼 A를 막 집중적으로 팔고요. B라는 품목이 되게 잘 팔린다. 그럼 B라는 품목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약간 제품들을 라인업을 깔아놓기 때문에 약간 시장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습니다. 팜스빌이 좀 요새 많이들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왜냐면 콜라겐 얘기하고 하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핫한 아이템들에 핫하죠.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이 너무 적어서. 네. 네. 오케이. 하여튼 이번 달 월보도 뭐 시적절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홍식 팀장이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저희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 중소형주를 일반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좀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아니면 마냥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나? 저라면 네. 뭐 저는 주식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저라면 주식을 안 갖고 계시다면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조금 나중에 매매를 하시면 권해드리고요. 근데 갖고 계시다면 근데 또 이걸 팔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변동성 장애는 예측 절대 안 됩니다. 맞아. 네, 절대 안 되고 저는 한 가지 우려감이 이건 제가 중소형주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금융 이슈이냐 아니면 실물 경기로의 파급이 있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후자라는 그치.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좀 영향이 지금 이게 주가는 몰라요. 주가는 모르는데 실물 경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변동성,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기회를 타가지고 진짜 싸게 그러니까 시간 쭉 지났을 때는 그때가 기회였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저점이 언젠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할 때가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꾸만 미래를 갖다가 뭔가 예언자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들이란 말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항상 핵심 외의 것들을 먼저 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서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괜찮잖아요. 네.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장이 들어있을 때 어떨 때 사시는 거냐면 급락한 날, 네. 전체시장이 막 폭락한 날, 네. 저 밑에 대놨다가 들어오면 네. 에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빠져도 그건 좀 괜찮게 산 가격인데 네. 드디어 뭐 저점을 찍었고 좀 확인하고 사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종목에 그쵸. 관심 종목 놔둔다는 게. 네. 그리고 이 스톱을 항상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종목이 아주 새롭진 않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에 찾아보시면 또 이 시기가 지나고 이 또한 이 시간 지나가리라가 제가 항상 판다믹한 어떤 그 우려가 나왔을 때 현상이니까 또 잘 이겨냅시다. 하여튼 오늘 또 하나 스포츠 오늘 한경이가 들어오러 간다는 게 내가 깜빡했을 때 우리 김한현 연구원이 또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가 그래요. 고해인 연봉을 받고 가는 바람에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정우신 연구원이랑 같이 추가적으로 또 우리 네. 팀원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김한현 연구원 작별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입에 만개가지고 좋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배가 아파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현 연구원이 가는 곳이 교보증권인데 거기 김한현 센터님도 되게 좋으시고 교보증권 하면 옛날에 굉장히 중소형주 잘하던 곳이었잖아요. 네, 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중소형주 정통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워낙 거기서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좋게 간 거니까 작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이실 거예요. 왜 말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네. 그럼 저 이베스트에서는 하나 잘 돼서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 잘 돼서 제가 뭐 누굴 자르거나 그런 일은 아주 초기에 한두 번 있었고 거의 잘 돼서 나가신 거니까 어디서 자료를 보시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